그래서 이제 의회는 그것이 분배가 적정하게 됐는가를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예산들 위주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도시산업위에서 저희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손영배 의원님이 쭉 질문하셨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저희가 뭐 심도 있게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 토론도 했기 때문에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모범 운전자 외 건물 유지 관리는 그 필수 불가결한가 하는 부분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예산이 청소나 다른 환경 미화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책정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야간 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고 했는데 이 자료도 부서에서 잘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 예산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실제로 택시 운행을 하시는 운전자들과의 협약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쓰고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야간 시간대에 운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 쓰지만 그게 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는 뭐를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저희는 파주콜에서 1,000원씩 나갑니다. 부르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2,000원을 더 주면은 3,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총. 그러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간 시간대 운행이나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택시업을 하시는 분이 야간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민 불편을 시의 예산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럼 시는 예산을 쓸 때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 만큼 택시 기사들이 그만큼의 운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장님들이랑 회사랑 계약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 당사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나와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전액 삭감한 게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에 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조건으로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CCTV하고 관련된 부분, 저희 지역에도 CCTV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진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CCTV 설치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진아 의원님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총 56개이고요. 56개의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55점, 경찰서 45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이건 방법용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나 안전 문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시급하고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서 점수로
그거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점수를 매기는 이유는 기준을 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를 했고 부서에서 50점이라는 것을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50점의 기준으로 자르면 사실은 저희가 삭감한 그 점수하고 똑같습니다. 요번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삭감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삭감은 하되 그리고 또 전제는 이거는 기준을 가져오면 추경 세워주겠다. 추경 세우시면 그거 우리 통과시키겠다라는 전제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32번에 있는 죄송합니다. 잠깐 안경 쓰겠습니다. 지금 33번에 있는 경우는 운정 사동인데요. 파주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적합성 평가 지표의 기준은 연결 도로망, 진출입로, 주변 상황, 대중교통 정류장, 시공 환경, 중복 설치, 동물 범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서 45점 배점인데요. 112 신고 건수,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사각지대 유무, 범죄 두려움, 범죄 취약성, 동물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점이 안 되는 그 설치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12 신고 건수,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있는 곳은 설치해야 된다. 그 다른 점수가 낮더라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50점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높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1년에 50개씩 할게 라고 기준 세우면 안 되고요. 개수로 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손영배 의원님이 만약에 설치 안 했을 때 뭔가 일이 생겨서 나쁜 일이 생기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범죄 위험이 있거나 시급한 것에 못 세울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준을 분명히 시가 가져야 되고 시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한테 답변을 못 하셨고 점수 기준표 갖고 와서도 그냥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르고 점수도 같은 34점을 다 잘랐어요. 하나는 포함시키고 이건 무슨 기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삭감을 결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소한 50점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점수가 5점, 10점 이렇게 10점 만점에 점수가 들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곳은 설치해야 된다 무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부서가 정확히 가져오신다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도시산업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하고 관련해서 주차 안심번호 사용료하고 관련된 거는 이거는 시에서 안 해도 됩니다. 시에서 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안 하는 곳들이 많고요. 안 하는 이유는 개인이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심번호 해서 쓸 수 있어요. 내 차에. 그 시의 예산이 2,200만 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2,200만 원으로 다른 곳에 쓰면
예를 들어서 시급한 CCTV를 설치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가 홍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자기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홍보하시면 되고요.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고요. 도시발전국의 도시재생 기반 구축하고 관련된 것은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은 제가 이거를 의원 되기 전에 해봤습니다. 저기 계신 이용남 기자님하고 같이 원도심 투어를 했는데요. 원도심 투어하고 관련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봤어요. 시나리오를 받아봤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원도심 투어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겠다. 원도심 투어의 목적은 저는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원도심 투어를 통해서 파주시 자체에 대한 애정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파주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들은 원도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오히려 원도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검토하시라, 시나리오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살펴본 시나리오 중에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 곳을 빼고는 다 부적정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저는 그 원도심 투어를 하시는 강사들의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원도심 투어 자체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에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가하시고 도시재생을 이제 원도심 구역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박람회 참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750만 원으로 박람회 참석 못합니까, 국장님? 의원님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50 도시재생 박람회 참석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네네. 1,0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1,750만 원은 센터 운영 및 사무용품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홍보와 관련된 뭐 리플렛 제작하고 리플렛 제작이 200만 원하고 애니얼 리포터에 1,200만 원하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네네. 네. 이건 도시재생 홍보에 일부 있는 거고요. 네. 도시재생 박람회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다가 1,000만 원 성립을 요청을 했는데 그 1,000만 원을 전액 다 지금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뭐 저는 이 예결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님들에 대한 양해가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도시산업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엄청 애를 쓰면서 이 예비 심사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7대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돈을 쏟아부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돈을 쏟아부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산업위의 다른 의원님들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의 방향이나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 그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짓고 뭐 리모델링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부서 자체적인 좀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뭐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에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매번 뭐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라든지 뭐 또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또 저희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들어간 돈에 비해서 투입한 공적 자금에 비해서 지금 성과가 그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과가 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좀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 많은 지역들이 아마 지금 저희랑 같은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좀 저희가 좀 많이 사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예비 심사에서 굉장히 합당한 이유로 또 그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이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자료 요청도 하고 하면서 심도 있게 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본 심사 때 무작정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예산을 잘 살려서 내년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시민들을 또 잘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요. 근데 그 강력하게 예산을 살리겠다는 의지 때문에 의회가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작정 저희가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셨습니다. 예비심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삭감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 안 계신 내일 이제 심사를 받으실 국장님들께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하신 의원님들은 동료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부서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시는 의도나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튼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